세 번째 영상입니다. 자, 158쪽에 이제 예산 편성,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계획을 짜는데 필요한 얘기들, 그리고 생기는 얘기들입니다. 자, 15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첫째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재정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 사무에 능통한 정부가 자,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당연히요. 이거는 각 부처, 중소기업부, 등등등 각 부처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작성하는 게 효율적이다. 맞는 얘기고. 둘째, 자, 행정 수반, 이른바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입장에서는, 그리고 각부 장관, 차관 입장에서는 정부 운영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각 부처마다 우리는 우리 계획 짤래,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. 자, 셋째, 입법부의 관심은, 자, 국회는 자,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어떤 걸 요구, 어떤 걸 견제, 어떤 걸 지적하는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건데, 자, 그렇게 세부적이고 좀 이런 기본 매번 똑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하는 게 훨씬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넷째, 예산 편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행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자, 국회는 자료를 이제 요청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. 국정감사 같은 거예요. 자, 근데 자료를 거의 대부분 이제 다 달라는 대로 줘야만 돼요. 국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이거는. 자, 그런데 이제 자료를 일부러 너무 많은 걸 알려주기도 그렇고, 좀 그렇다고 일부러 숨기기도 그렇고, 자, 그래서 자료를 서로 더 많이 얻으려고, 또는 웬만하면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, 자, 그런 그 내용들이 이 자료를 주고받는데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. 자, 국회 입장에서는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싶어 하는 거고, 자, 행정부 각 부처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우리가 줄 필요가 있을까? 이걸 알면은 우리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, 특히 국정감사에서 이제 굉장히 자료를 왜 늦게 냈니 많이 가지고 또 그 시비가 붙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만 따지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정치성을 따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눈치 게임이라고 하죠. 눈치 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60쪽입니다. 맨 위에 줄이요.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한데, 자, 그 결정 과정에서는 정치적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, 우리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, 비용 편입 분석. 자, 이거 얼마 들여서 대학교 기숙사를 지으면은 몇 년 뒤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. 또는 민간 자본 유치, 민자 유치를 했을 때 이득일 것이냐, 정부 돈으로 다 하는 게 이득일 것이냐,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계산한 공식 같은 게 있어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, 저기다가 공항을 지으면 얼마가 들까? 냉정하게 계산할 수 있죠. 이미 공항은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, 사례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단가가 얼마야?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넣는 경납고, 여기는 땅이 이 정도니까 경납고 5개. 그럴 수 있잖아요. 관제탑 하나, 레이더 몇 개, 다 단가가 나와요. 그럼 거기에 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는 계산이 돼요. 자, 그거는 경제적 합리성의 개념인데, 문제는 정치적 변수. 우리 동네에 공항 들어오는 거 대체로 찬성이죠. 찬성인데 나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소음이 싫어. 그래서 난 반대야. 찬반의 논리가 또 주민들끼리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이 예산은 굉장히 정치적 과정이고, 여기입니다. 1번입니다. 정치적인 과정이고, 합리성과 그 정치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내용들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.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, 재난지원금 또는 국민지원금, 나는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, 20만 원 받았으면 좋겠어. 나는 왜 제대로 못 받는데 왜 쟤는 받지? 내가 낸 세금인데, 나는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혜택을 못 받고 저 사람은 받지? 이게 국민들끼리도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. 자, 일단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야 좋은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우리가 그게 쓸 수 있는지 아닌지를 둘째 치고 많이 받는 게 유리해요.
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다고요. 자, 근데 주는 사람 입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예요. 야, 이거 어떡하지?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렇게 다 다른데 우리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리가 주는 입장인데 야, 이렇게 줘도 욕먹고 저렇게 줘도 욕먹을 것 같으면 어떡하지?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그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정치성이 굉장히 모호해요. 자, 국회와 정부끼리의 정치적 관계도 있고 국민과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도 있고 국회도 당연히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자, 뭐 의원님들이나 이제 보좌관 분들께서 전화 엄청 많이 받거든요.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걸 왜 안 하니 이 일을 왜 난리가 나요. 제가 옆에서 보면은 뭐 엄청난 민원들과 이제 본인들의 요구, 이제 그러니까 그 주민 개인이 요구하는 것들, 그 다음에 뭐 약간이라도 뭐 그 뉴스 같은데 좀 이렇게 우리 지역구의 사람,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좀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쁜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됐다 그러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얘기들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로 와요. 그 진짜입니다. 그렇게 전화가 와요. 뭐 지역을 망신을 시켰니, 뭐 어쩌니 저쩌니 수준이 낮다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와요. 그리고 이제 우회적으로 아 우리 뭐 동네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더 따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훨씬 이걸 잘 알아요.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연말쯤 보면은 뭐 제가 저희 동네를 위해서 뭐 얼마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. 이런 현수막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. 이 영상 보시고 올해 연말쯤에 또는 내년 1월달쯤에 하면 현수막 이렇게 횡단보도 보세요. 그러면 제가 얼마를 가져왔습니다. 이런 게 있어요, 분명히. 이게 161조과 2쪽에 나오는 전략들이에요. 이른바 예산 정치입니다. 자, 예산은 정치적인 과정이다. 자, 그리고 합리성과 정치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건데, 자, 161조에 각 부처의 전략들이 있고, 161조 맨 아래에요. 중앙예산기관의 전략 같은 게 있는데, 뭐 이걸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.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습니다. 전술, 작전, 뭐 이른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은 이 단계를 이제 그러니까 퀘스트,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, 뭐 관련 집단의 동원, 야 뭐 이 집단을 동원해서 야 내 편이 좀 되죠.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목소리를 내줘. 이런 방법도 있고. 자, 인기 있는 사업이다. 뭐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. 야, 지금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하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한 번만 얘기해주면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.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자료를 이제 일부러 자료를 다 줘가지고 읽을 시간도 없게끔 만들어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득권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, 야, 일단 처음에는 예산을 작게 잡어. 일단 확정만 되면 돼.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. 이제 야금야금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요. 상급자의 호소. 야, 이거는 그래 안 해주면 내가 잃을 거야.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치사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, 근데 문제는 잃는 대상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. 뭐 그래? 네가 말하는데 안 된다고? 그럼 내가 얘기할게.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고 막 놀리고 싸우고 뭐 고자질하고 등등등이요. 그 전략이 세련돼진 거예요. 어떻게 보면요.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 뒷장이요. 162쪽에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, 이거는 뭐 높은 분의 뜻이다. 국정지표나 행정수반의 행정수반 대통령께서 딱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다 뭘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할 수가 있죠. 자, 근데 국민경제 위축이야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모양인데 지금 그거 이쪽으로 빨리 예산 돌려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 다른 부처의 형평성인데, 야, 쟤네 부처는 맨날 예산 많이 가지고 우리 부처는 맨날 이렇게 소외되느냐. 이게 말이 안 된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부처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런데 162쪽에 아래에서 동그라미 1번. 각 부처의 정치적 영향력. 자, 이거는 우리 부처는 흔히 말해서 힘이 좀 있어.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큰 어려움이 없는 부처들이 있어요. 자, 반대로 우리는 뭐 국회도 우리 부처에 관심이 없고, 흔히 말해서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부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이게 그 부처 전체의 사기가 이게 줄어요.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게 줄어요. 그래, 어차피 이게 되겠어?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, 야, 우리는 걱정 없어. 우리는 하면 돼. 이런 마인드는 정말 큰 차이가 나요. 그런데 저는 지금 감정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,
아이, 우리가 되겠어? 그 말 한마디에 100억, 200억이 숨겨져 있는 거고. 야, 이거 하면 돼. 야, 이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. 우리 무조건 된다. 여기에 1000억, 2000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. 말이 100억이고 말이 1000억이지.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요. 이제 이게 정치적 영향 개념이고, 그 다음 맨 아래 관계자의 성향. 나는 공무원인데 똑같은 월급을 받는 똑같은 신분의 공무원이고 똑같은 직급이야. 근데 나는 적극적이야. 난 이거 꼭 해야 되겠어. 이런 분이 또 많아요. 근데 그냥 뭐 문제만 안 생기면 되지. 이런 분들도 많아요. 이 담당자의 성향도 중요해요. 나는 이런 거 빨리 지금 해결해야 돼. 난 즉시 해결하고 싶어. 이런 분도 계시고, 기다려봐. 야, 참아봐. 어떻게 되겠지. 야, 그때 가서 생각해. 이런 분도 계시고, 야, 빨리, 오늘부터 빨리 일해야지. 차곡차곡, 하루에 딱 정해진 일을 차곡차곡 하시는 분이 계시고, 야, 막상 닥치면 그때 야, 벼락치기.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, 이 성향은요.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몰랐죠.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재무행정 배울 때는 이런 얘기를 뭐 안 배웠어요. 안 배우고 전 대학교를 졸업했어요. 야, 그거 뭐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야. 전 이렇게 들었어요. 당연히 그렇게 수용을 했고, 저도요. 맞아, 이거 국회에서 하는 거지. 뭐 이거 우리가 배워봤자 뭘 알겠어. 근데 제가 이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관계자의 성향을 중요해요.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제가 김영재라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. 쉽게 생각하죠. 어려운 건 딱 내 공무원이야. 내가 뭐 5급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한이 있는 5급 공무원이에요. 근데 이제 내가 맡은 업무가 이제 이런 거야. 뭐 우리 동네에 좀 요양원, 노인 요양원을 좀 지어주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. 근데 내 부모님, 저희 엄마 아빠가 요양원에 계셔. 이렇게 되면은 맞아,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데 이 고민이 뭔지 알 것 같아. 그래, 나도 불편했으니까 이 사람의 불편을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상태에서 노인 요양원, 치매 요양병원, 나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얘기를 할까?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. 자, 반대로 나는 이 치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뭐 우리는 치매는 너무 어렵고요, 간병하기가 어렵고요. 나는 아직까지 겪어보질 못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울고 제발 이거 고쳐달라고 할까? 공감이 안 돼요. 그런데 맞아, 나도 지금 사실 집에 우리 뭐 가족이 치매 환자인데 나도 사실 불편하지, 나하고 생각하는 게 같아. 그러면 금방 추진이 돼요. 이게 담당자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뭐 그게 어느 정도의 운의 요소도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 정치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